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대간입니다. 진대간 51번째 괴와 52번째 괴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벼락이 친다 할 때 진입니다. 벼락친. 그래서 뭐냐면 이 전격적인 충격요법을 쓰는 경우, 전격적인 충격요법을 쓰는 경우와 버티며 하지 않는 경우, 약간 서로 대비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뭐냐면 그 진대 간은 왕으로서 해야 될 일 중에 진의 길과 간의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길은 뭐냐면 왕이 이 통치자인 왕이 리더인 왕이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왕국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왕의 뜻대로 움직일 것인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앞에 전통을 회복하는 길이 있었는데, 전통을 회복해서 전통대로 쭉 움직여가는 것은 좋은데, 이 전통에만 안주하느라 이 사회가 정체 상태에 빠진 경우, 그래서 이 왕이 뜻대로 잘 돌아가지 않을 때, 이 왕이 뜻대로 이 사회가 돌아가도록 만들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왕이 어떤 전격적인 충격요법을 쓰는 것, 이게 진의 길입니다. 그거와 대비가 되는 간의 길은 다음 시간에, 아니면 오늘 진의 길이 좀 빨리 끝나면 뒤이어서 간의 길도 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간의 길은 그때 가서 설명드리고, 진의 길은 이런 어떤 전격적인 충격요법을 쓰는 길인데, 이런 왕으로서 이런 일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왕이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백성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말만 하면 착착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지나간 역사를 보면,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왕이 편하게 자기 왕노릇하기 쉽지 않습니다. 왕이 정말 왕노릇을 하려면 불철주야 정말 노심초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왕노릇을 할 수 있고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해야 될 일 중에는 왕국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이걸 어떻게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 것인가,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떤 아주 벼락이 들이치듯 전격적인 충격요법을 써야 할 때도 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6단계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의 길.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치국의 길, 왕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가령 어떤 회사의 사장, 중소기업의 사장이라든지 어떤 조직의 리더,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라면 똑같이 마주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조직의 리더로서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도 읽어보시면 동의되시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조직의 리더가 조직 구성원들을 자기 뜻대로 부리는 게 쉽지 않죠. 뭘 얘기해도 지시도 먹히지 않고, 이 조직이 아주 정체 상태에 빠져서 리더가 뭔가 좀 움직여 보려고 해도 따라오지도 않고, 그런데도 이를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충격요법을 쓸 때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단계. 처음에 양이온이 우레가 들이칠 때는 두렵고도 두려울지라도 추후 웃음소리가 들릴 것이니 길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이 왕이 충격요법을 쓴다면, 충격요법이라는 거는 정말 벼락이 치듯, 잘못된 것을 처단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충격요법이죠. 글자 그대로. 그렇게 할 때는 구성원들이 아주 두려워할 거라는 거죠. 두렵고도 두려워한다. 아주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왜 그렇게 하느냐? 추후 웃음소리가 들릴 것이니, 추후 웃음소리가 들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좀 괴로운 길을 가는 것이죠. 추후 웃음소리가 들릴 것이니 길하리라. 1단계는 이 어떤 예비 단계입니다. 예비 단계. 진의 길을 가기 위한 예비 단계.
준비 단계죠. 준비 단계에서 주역이 주는 조언입니다. 군자의 이런 충격요법을 써야 하는 군자에게 그런 충격요법을 쓰면 구성원들이 아주 두려워할 것이고 그 군자도 바짝 긴장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그 충격요법을 쓰고 나면 나중에 모두가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돌아올 것이니 그 최종적으로 길한 결과가 될 것이니 용기를 내서 그 회피하지 말고 뚫고 나가라 이렇게 조언을 주고 있는 것이죠. 1단계 조언입니다. 예. 그리고 이 인류사에 그 붙어 있는 상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는 두렵지만 나중에 웃음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상전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준칙이 확립되기 때문이다. 예. 그 현재 이 공동체가 정치 상태에 빠져서 왕인 군자가 지시를 해도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상황인데 충격요법을 씀으로써 준칙, 칙이죠, 칙. 바른 규칙, 사람들이 따라야만 하는 준칙이 확립되면 모두가 이 준칙을 따르기 시작하면 이 바람직한 성과가 나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게 된다. 그래서 웃음소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상전이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칙을 확립하기 위해서 전격적인 충격요법을 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뚫고 나가라. 이렇게 예비 단계에서 조언하고 있죠. 2단계에서 드디어 충격요법에 착수를 합니다. 2단계 보실까요? 음이 두 번째에 올 때 우레가 오는 것은 위태롭다. 충격요법을 쓰면 아주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급작스럽게 기습적으로 잘못하는 사람을 처단하고 이렇게 좀 회사에 막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 이제 이런 분위기, 왕국의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죠. 그거는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위태롭고 왕인 군자에게도 이건 아주 위태로운 일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2단계 우레가 오는 것은 아주 위태롭다. 백성들이 재화를 잃을까 미리 걱정해서 이를 피하고자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는 상이다. 전격적인 충격요법을 쓰면 백성들이 겁을 먹고 뭘 뺏길까봐 그 높은 언덕으로 도망간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쫓아가지 말아라. 7일이면 얻으리라. 7일이면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충격요법이라는 것은 아주 짧게 끝을 내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기습적으로 혹독하게 하되 짧은 시간에 끝을 내므로써 빨리 다시 안정시키면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니까 그 도망간다고 해서 쫓아가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가 이렇고 3단계죠. 3단계. 음이 세 번째 올 때 우레가 거듭 되풀이되는 상이다. 2단계 우레를 한번 들이쳤는데 3단계 또 충격요법을 또 쓴다는 것입니다. 우레가 거듭 되풀이되는 상이다. 우레를 행함에 잘못된 결과를 초래함이 없어야 하리라. 이 어떤 일을 두 번 거듭 행하게 되면 무리가 따르죠. 그러니까 신경 써서 어떤 이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 하고 그 집행이 이 어떤 좀 잘못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두 번째 거듭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 양이 네 번째 오니 우레가 마침내 정체 상태를 끝내는 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두 번의 충격요법을 썼더니 드디어 이 정체 상태가 이 니죠, 진창입니다. 진창에 빠져서 질퍽거리는 지금 진창에 빠졌다. 빠져나오기 어렵다. 지금도 그런 뉘앙스로 많이 쓰죠. 이겁니다. 진창. 이런 군자의 왕국이 그 진창에 빠져서 왕이 지시를 해도 먹히지 않고 이제 이런 상황이 드디어 두 번에 걸쳐서 전격적인 충격요법을 쓰면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4단계 드디어 정치 상태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오면 4단계에 이르러 그 다음 5단계. 5단계는 4단계의 정체 상태가 끝났죠. 그 다음 5단계. 음이 다섯 번째에 오니 우레가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은 위태롭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우레를 이렇게 두 번 연거푸 들이쳤죠.
드디어 이제 정체 상태가 끝났죠. 이 상태로 이제 쭉 잘 굴러가면 그걸로 진액 일은 끝입니다. 그렇게 쭉 굴러갈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죠. 그렇지만 그 많은 경우에 5단계에 다시 한번 또 충격요법을 써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레가 이 3단계에서 끝냈었는데 5단계에서 또 다시 우레가 지나갔다가 또 다시 와야 되는 것, 또 쓰는 것은 역시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 번째로 반복되는 거니까 이 백성들도 어떤 피로감을 느낄 테고 이 위태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주의해야죠. 그래서 뭐라고 조언하냐면 미리 헤아려서 이렇게 다시 우레를 또 쓰면 이 백성들도 아주 이 피로감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상황을 미리 헤아려서 맡은 일을 잃는 사태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 유사 맡은 일을 잃는 사태가 없도록 하라. 이 어떤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칫 왕으로서 그 꾸려나가야 되는 맡은 일이 있는데 왕 스스로도 이걸 놓치는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 어떤 충격요법이라는 게 상당히 왕 스스로도 무리가 따르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떤 충격요법을 쓴다. 이거는 충격요법이라는 거는 짧은 시간에 아주 강렬한 어떤 요법을 쓰는 거지요. 그 구성원들이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아주 그런 걸 쓰는 거기 때문에 왕도 이런 상황을 헤아려서 맡은 일을 놓쳐버리는 그런 사태가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렇게 쓰면 왜 여기 또 우레가 보통 반복되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감계가 완성됩니다. 태극기의 건공감리의 감이죠. 감이라는 거는 시련을 통한 단련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우레가 들이치고 정체 상태가 끝냈다가 또 우레가 들이침으로써 시련을 통해서 단련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정체 상태를 끝낸 것이 굳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정체 상태에서 탈피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옴으로써. 그래서 대체로는 한 번 더 와야 된다. 이게 저민들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옴으로써 정체 상태에서 확실하게 그 조직이 정체 상태에서 탈피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예, 이렇게 해서 5단계에 또 한 번 우레가 들이치고 나면 확실하게 정체 상태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좋은데 문제는 이제 6단계는 과잉의 단계죠. 6단계 과잉의 단계 뭐라고 하냐면 극상의 자리에까지 음이오니 우레가 들이칠 자리를 찾느라 두리번거리며 보는 상이다. 정하면 흉하리라. 예. 여기서는 또 우레를 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과잉이라는 것이죠. 우레가 그 몸에 떨어지지 않고 그 이웃에게 떨어지면 허물이 없긴 하리라. 혼인을 맺는 것은 말이 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5단계에서 감이 완성됨으로써 이 진액일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6단계는 필요 없는 과잉의 단계죠. 뭐냐면 이 왕이 우레 이 충격요법을 쓰는 거에 맛을 들인 겁니다. 충격요법을 쓰는 거에 맛을 들여서 충격요법을 남발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이 좋지 않다. 그렇게 정하면 흉한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우레가 그 왕의 몸에 떨어지지 않고 이웃에게 떨어지면 그러니까 뭐 조심해서 왕 자신에게 어떤 그런 피해가 안 오도록 하면 뭐 허물이 없긴 하겠다. 뭐 그런 정도로 얘기하고 있죠. 네, 그리고 혼인을 맺는 것은 말이 날 것이다. 이런 충격요법을 쓰면서 이런 상황을 왕에게 유리하도록 활용하는 것, 그것은 말이 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격요법을 쓴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아주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 주체인 왕이 그 어떤 자기의 이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은 결과가 가져올 수 없다.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6단계는 과잉의 단계입니다. 종합적으로 진액일 괴사 한번 보시면 진액일 괴사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액일은 형통하다. 우레가 들이칠 때는 두렵고 두렵겠지만 추후 웃음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아까 일요사에서 나왔던 얘기죠. 예.
어떤 진해길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해길이라는 거는 백성들도 괴롭고 그 충격요법이라는 거는 모두가 괴롭죠. 그 구성원들 아주 괴롭고 충격요법을 쓰는 리더도 괴롭습니다. 이 충격요법을 쓰면 아주 이 유동적인 상황이 조성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충격요법을 쓰는 리더도 실수해서 리더도 뭐가 패가망신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이칠 때는 두렵고도 두렵겠으나 왜 그럼 그렇게 하느냐? 추후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예. 그걸 상전은 이 준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모두가 따르는 이 준칙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해길의 취지가 어디 있는지를 괴사에서, 왜냐하면 진해길은 그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괴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레가 백리를 놀라게 하겠지만, 이 백리라는 거는 그 여기 시대에 왕의 그 영토를 상징합니다. 사방백리가 왕의 직할지입니다. 예. 물론 영토가 그게 다는 아니고 왕의 직할지가 사방백리고, 또 다른 읍에다 왕의 읍제를 둘 수 있죠. 왕이 그 자신의 부하를 파견해서 또 다른 읍을 다스릴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시대에는 도시국가의 연합체인 거죠. 예. 왕이 중앙에 있는 도시국가를 직접 다스리고 다른 도시국가를 부하들을 보내서 다스리고 뭐 이제 이런 도시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사방백리가 왕의 영토, 왕국을 상징합니다. 우레가 그 왕이 충격요법을 쓰면 이 백리에 달하는 그 왕의 영토의 모든 백성들이 놀라겠지만, 앞서 이효사였죠. 백성들이 그 뭘 뺏길까봐 겁먹고 산으로 도망가는 이 2단계죠. 그렇게 하겠지만 이거는 왕이 주의할 일입니다. 그렇게 할 텐데 그 혼란의 와중에 왕이 제사 올리는 숟가락과 술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 숟가락과 창주, 이거 울창주라는 것인데, 울창주라는 거는 왕이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그 술이, 특별한 술입니다. 그 향기가 좋아서 이 술을 붓고 그 이 조상 선대 왕들의 영혼을 부르는 그런 그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 울창주입니다. 울창주와 그 제사 올릴 때 쓰는 숟가락. 그러니까 그 이 제사라는 거는 왕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일을 상징하는 상징이죠. 제사라는 건 전통시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왕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일이 제사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래서 우레 충격요법을 쓴다는 것은 백성들도 괴롭지만 동시에 그 혼란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와중에 자칫하면 왕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소임인 제사에 쓰는 이런 기물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국위에서 혼란이 벌어지는 이 와중에 왕이 이런 왕 스스로도 이 중요한 일을 놓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충분히 헤아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 효사에 그 미리 헤아려야 한다 이런 말 나왔었죠. 그렇게 그 이런 이 전격적인 충격요법을 쓸 때는 왕 스스로 이거를 조심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괴사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꽤 남았는데 그다음 이어지는 그 간괴를 하기에는 또 시간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그 간괴를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간괴가 양이 많기 때문에 좀 간괴를 마저 이어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해길을 지금까지 쭉 충격요법을 쓰는 진해길 설명드렸고, 그다음 이어지는 간의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진대간이죠. 진해길은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전격적인 충격요법을 쓰는, 그러니까 왕국이 왕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충격요법을 써서 그 왕의 지시가 먹히도록 그 바른 준칙을 확립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간은 뭐냐? 반대로 왕이 버티면서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기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텐데 한번 간의 길, 진과 대대를 이루는 간의 길 한번 그 취지를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흐리긴 한데 아마 보이시겠죠? 이 간인데 이게 이 근문입니다. 근문. 소전체인 것 같기도 한데 그 간의 어원입니다. 어원. 이건 뭐냐 하면 이 아래 부분이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요 사람의 눈을 크게 확대해서 그렸죠. 사람의 몸이 저쪽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저쪽을 향해 있지 않고 반대쪽을 향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렇게 등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눈은 또 저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누군가가 저한테 뭐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러 오면 제가 부탁을 들어줄 거면 뭐 이렇게 마주서서 얘기하겠죠. 근데 부탁하러 오는데 나는 싫다, 나 안 들어주겠다라고 몸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는데 눈은 이러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눈을 돌려서 보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아예 당신과 관계가 끝이다 이러면 눈도 저쪽을 안 보고 아예 등 돌리고 있겠죠. 근데 그렇게 100% 등 돌리는 건 아니고 눈은 저쪽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상대에 대해서 분명히 이 사람 본인도 관심은 있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아예 무관심한 건 아닌데 관심은 있는데 뭘 좀 해달라라고 청하는데 짐짓 안 들어주기 위해서 몸은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상대의 눈치는 보고 있는 것이죠. 간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이게 제가 좀 충분히 전달이 안 됐다면 이어지는 간의 길을 계속 보시다 보면 이 간이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은 보통 사전을 찾으면 그치다, 그칠 간자로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말로는 버티다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버티다. 주역에서는 버티다가 맞습니다. 버티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군자에게 와서 뭐뭐 좀 해달라,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부탁하는데 안 들어주고 버티는 것입니다. 안 들어주고. 예. 그럼 왜 안 들어주고 버티느냐? 그건 쭉 보시면 이유가 나옵니다. 왜 안 들어주고 버티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뭐냐면 왜 이 간의 길에서 왜 왕인 군자가 얘기를 안 들어주고 버티는가? 아니면 여기 간의 길에서는 주인공이 왕이라고 생각지 말고 그냥 이 왕이라는 거는 그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다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기 인생을 노예로 살지 않고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다 왕이죠. 그래서 그냥 한 개인이라고 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 있을 겁니다. 아니면 자기가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 뭐냐면 상대방이 뭔가 말을 할 때 나는 분명히 그 사람이 뭔가 말을 하면 열심히 잘 귀 기울여 들어줬는데 아니면 상대방이 나한테 뭘 부탁하면 나는 뭐 부탁하는 대로 다 적극적으로 도와줬는데 정작 내가 그 사람한테 뭘 부탁하면 안 들어주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자기 뭐 필요할 때 와서는 자기가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뭐 좀 해달라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거를 해줬는데 그 다음번에 제가 가서 그 사람한테 이거 좀 해달라고 하면 언제 자기가 도움받았냐는 듯이 나 몰라라 하는 사람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간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의 길이 버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버텨야 하느냐? 상대방도 내 말을 듣게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도 내 말을 듣게 만들기 위해서 버텨야 한다. 주역이 이렇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저민들이. 그리고 이 버틸 줄을 모르면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역이. 그래서 혹시나 그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안 기울여 준다. 이런 얘기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주역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 하면 너는 버틸 줄을 알아야 된다. 사람들이 너한테 부탁할 때 너도 안 들어주고 버틸 줄을 알아야지. 너도 안 들어주고 버틸 줄을 알아야 상대방이 너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것이지. 네가 버틸 줄을 모르고 상대방 얘기를 그냥 고지고대로 다 들어주면 사람들은 네 말에 귀를 안 기울인다. 원래 세상은 그렇게 돼 있다. 주역은 사실은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틸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주역의 그 간계가 주는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버팀으로써 상대방이 내 말을 듣게 만드는 것, 그게 간의 길입니다. 예. 그래서 간의 길의 취지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간의 길의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간의 길에 대해 6단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